안녕하십니까, 이의영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쇠치어 사용 설명서죠. 이렇게 말하라. 오늘은 6번째인데요. 혹시 앞에 부분을 안 들으신 분은 1번부터 오늘 것까지 다 한번 들어보시면 말하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몸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3V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버벌, 보컬, 비주얼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시선과 표정과 몸짓 일치시켜서 감정과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미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소는 어딜 가나 통하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표정이나 손짓도 다 어울리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메시지가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자, 제가 우리 이 친구에게 가면을 한번 씌워봤습니다. 가면을 씌우고 어떤 이야기를 하도록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해요. 왜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이 없이 소리만 들으니까요. 잘 뭐랄까 의미, 감정 같은 걸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목소리만 가지고 이 가면을 벗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있지만 가면을 벗었지만 얼굴이 늘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함없는 표정일 때 그것은 가면을 쓴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야기할 때 온몸으로 이야기하시라는 안녕하세요 뿐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게 나온 것이죠. 온몸으로 표정, 몸짓 다 함께 일치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할 말이 있으면 말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글씨를 좀 잘못 썼네요. 와란 말 때와 붙여야 되고 말할 때가 띠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할 말 있으면 말해야 됩니다. 감추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모르니까요. 침묵은 금이 될 수도 있고 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중요한 건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당사자한테 직접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구 같은 거는 3쿠션이라고 그러죠. 뭔가 딱 쳐서 그것이 가서 다른 걸 건드려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어떤 이야기할 때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그것이 습관인 사람이 있는데 뭔가 직접 다른 사람이라든가 미디어를 통하지 말고 가급적 직접 대면을 하는 직면 소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특히 갈등 있는 사람은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제3자를 가운데 두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요.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글쎄 좀 제 일방적인 생각이긴 한데 변호사들이 많을수록 사건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변호사가 없이 당사자끼리 만나야 일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되네요. 메시지라는 건 직접 전해야 왜곡을 막을 수가 있어요. 직접 만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나니까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상황에 맞게 말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상황과 맥락에 맞게 말해야 되는데 TPO라죠.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때와 장소 분위기에 맞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상대방의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밥 먹을 때 해서는 안 된 이야기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 해당됩니다. 또 결혼식장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병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우리 인간관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죠. 뒤에서 상대방에서 좋게 말하면 결국은 나한테도 좋은 말이 돌아오는데 험담을 많이 하면 그 말이 상대방한테 전달돼 가지고 다시 나한테 험담으로 다시 부메랑이 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화장실 안에 앉아 있다가 바깥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안쪽으로 들리는 경우 내 얘기를 하는 경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험담은 약간의 이자까지 붙여서 당사자의 귀에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험담은. 제가 누구에게 험담을 하면 그 험담이 그냥 가질 않아요. 더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그 사람 귀로 들어가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심하게 나쁜 말로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인 것 같아요. 늘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해주는 습관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뒤에서도 좋게 말하라. 그 사람이 없을 때, 당사자가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거죠. 칭찬은 당사자 앞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우중은 관종이 없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칭찬할 때는 여러 사람, 당사자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해주는 것이고, 후죽은요, 부경한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당사자한테 놓고 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뒷담화라고 그러죠.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본인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나오겠죠. 특히 어떤 남의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했다더라. 누가 어떻대더라. 말에는 날개가 있어요. 전달됐다는 아까 이자까지 붙는다고 그랬죠.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유리한 쪽으로 말을 덧붙이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나영석 PD하고 정유미라는 어떤 분하고 둘이 이상한 관계라는 것을 그 옆에 있는 방송 작가가 다른 사람한테 전했는데 그게 70단계를 거친 다음에 본인 귀로 돌아와서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런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렸는데 이 가짜 뉴스가 70단계를 거쳤다는 거예요. 70명의 전달이 된 거예요. 전달되면서 확대와 축소와 왜곡이 됐겠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돼서 본인에게 돌아왔을까요? 우리가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에 대한 이야기 뒤에서 이렇게 잘못 전해서 나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 인생에서 굉장히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니까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 뒤에서 할 말은 하지 말라. 이거 할 말은 아닌데 그럼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이거 지난 일이니까 말인데 역시 하지 마. 우리끼리 얘기인데 너 하지 마.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역시 하지 마. 이 네 마디를 하면서 저도 지금 뜨끔뜨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등 뒤에서나 재미로 할 수 있는 말이 상대방한테는 이게 비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6가지인데요. 상대방과 50대 50으로 말하라. 보다 특별한 형식의 대화가 아니라면 대화를 독점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 토킹 스틱이라는 건데요. 여럿이 이야기할 때 이 토킹 스톡을 지금 말해야 되는 사람한테 앞에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뺏어서는 안 돼요. 물론 맞장구를 쳐주고 그런 건 좋지만 뺏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스틱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일반 대화라면 50대 50은 이렇게 잘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말하고 상대방도 말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듣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또 나는 또 말하기만 하는 것도 상대방에는 재미가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 앉혀놓고 자기 혼자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안 붙잡히려고 굉장히 피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특별한 형식의 대화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짧게 말하고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반대이든지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자녀의 대화 같은 경우는 20대 80, 부모님이 20, 아이가 80을 말하게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같이 나누어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든 그 문제는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개인, 대인 관계 문제 전부 말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면, 그죠? 말을 잘하면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세 치어를 잘못 놀리면은 나한테 화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상대방이 안겨주기도 하고 내가 그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천연비의 질을 갚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우리가 6차례에 걸쳐서 말하기, 어떻게 말할 것이냐, 어떻게 세 치어를 잘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